안녕하십니까. 벤츠 전이 채널의 한성자동차 박지현 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E클래스 시승을 하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 올리고 나서 정말 조회수가 높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월말이다 보니까 다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점점 나아지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동을 걸었는데요. 우선 시동이 걸린 줄 모를 정도로 차량 진동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차량의 엔진음도 완전히 냉간 시동 상태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조용한 소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카메라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M254 엔진과 그리고 ISG 방식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숙하고 흔들림이 없는 시동을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희 전시장 근처로 한번 시승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좀 차가 좀 막히는 시간이라서 빠르게 달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차량 안에서 시승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간략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을 할 코스는 저희 서초전시장 근처 서초역이나 교대역 쪽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서초전시장은 예술연당 가시는 길로 오시다 보면은 수입차 거리에서 굉장히 큰 건물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주 많이 들려주시고, 정말 많은 전시차와 많은 시승차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차량들은 다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 연락만 주시면은 제가 전시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승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승차감이나 엔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 세대 엔진이랑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당시에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고객님 차량 실내에서는 그 소리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걸러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걸려진 부드러운 소리 또는 정숙한 소리로 아마 실내에 유입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방음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무래도 2000cc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3000cc 휘발유처럼 정숙한 그런 이제 소리를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엔진이 바뀌게 되면서 사실 이 엔진음은 제가 이따가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엔진룸 앞에서 들어도 굉장히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엔진룸 쪽의 격벽, 이런 부분들이 엔진음 자체를 굉장히 많이 걸러주고 거의 차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만큼 이게 휘발유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고, 오히려 이 정도의 소리는 완전 정숙한 전기차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내연기관에 현재 주행하고 있다는 그런 필링을 느끼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전 W213 같은 경우에는 299마력이었고 이번에 W214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이거든요. 사실 마력이 한 41마력 정도 줄어들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출력이 줄어드는 거는 저한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처음 이 차를 제가 타봤을 때 출력이 줄어든 부분이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2350 같은 경우에 약 300마력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엑셀링을 했을 때의 힘이 지금보다는 좀 더 느껴졌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258마력의 이 엑셀링이 부족하냐? 그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자면은 2450으로 올라가서 3000cc의 엔진을 탄다면은 조금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어차피 벤츠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자동차 브랜드의 그 추세가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게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했으나 소리나 진동을 잡지 못했던 게 이전 세대까지였다면, 이번 세대부터는 이 소리나 진동도 잡았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나 진동을 잡았을 때 출력을 어느 정도 내려놓긴 했지만
그 내려놓은 출력이 사실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내에서 주행을 하시기에는 충분한 출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차량, 뭐 벤츠라든지 BMW, 아우디, 이런 독일, 유럽 쪽 차량들이 고속가도로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속 안정성, 그리고 고속에서의 그런 출력, 이런 부분들로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출력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직접 아직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160km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차량들의 그 선택지가 4기통만 있는 상황에서라면은 사실 어디 가서 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택하시는 선택지에 6기통이 같이 껴있다 하면은 당연히 6기통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출력이라든지 어떤 엔진에서의 필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530i와 비교를 하신다 하면은 각 브랜드만의 이제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뿐이지, 이 차량이 시내 주행, 고속 주행하는 데 있어서 출력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시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530i 신형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E클래스와 스펙이 거의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BMW는 동일한 수치의 스펙을 가지고 그 정도의 출력과 그 정도의 스포츠성을 내는데 왜 E클래스는 그걸 하지 못하느냐, 소위 말하는 뭐 할배 운전, 재미가 없는 주행, 이런 것들을 왜 벤츠에서 보여주고 있냐 라고 말씀들을 종종 해주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쉬어 드라이빙 프레저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좀 더 즐겁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이제 컨셉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부분들이 저희 차량의 컨셉이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엔진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좀 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은 첫 악셀링을 했을 때에도 한 템포 쉬고 출발하는 만큼 동승자가 울컥거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상황들에 있어서 한 템포 쉬고 출발하며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벤츠가 스포츠성이 없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벤츠가 지금 F1의 페트로나스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루이스 해밀턴이 이제 페라리로 이적한다는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페라리와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스포츠성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E클래스 타셨을 때 BMW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하시기보다는 BMW가 잘하는 부분, E클래스가 잘하는 부분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이랑 잘 맞는지를 선택하시면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골목길로 들어와서 요철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서스펜션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행하고 있는 230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서스펜션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질리티 컨트롤이라는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둘 다 가변형 뭐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감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컴포트 서스펜션은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에 비해서 조금 더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은 어느 정도 잡아주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상담을 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컴포트 서스펜션은 한국형 서스펜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AMG 라인에 들어가는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은 좀 더 유럽형 서스펜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산차나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의 컨셉 자체가 좀 더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편안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요, 유럽 쪽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잡아주는 서스펜션, 좀 더 노면을 잡고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익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편안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230 AMG 라인을 시승을 하고 싶은데 현재 익스클루시브밖에 시승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저는 시승을 안내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사실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알고 직접적으로 비교 시승을 하신다면 아 조금 다르구나
라는 부분들을 바로 알아채실 수 있으시고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서 익스는 AMG 라인에 비해서 15mm 정도가 전고가 더 높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한 푹신푹신한 서스펜션감이다. AMG 라인은 좀 더 단단하고 잡아주는 서스펜션감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의 니즈와 좀 더 맞는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차량의 장점 중에 하나가 2000rpm을 거의 넘기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된 주행이 가능하시거든요. 물론 미션이 좀 튄다든지 하는 경우에서는 2000rpm을 잠깐 넘었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갑자기 풀악셀을 쳐가지고 뭐 5000, 6000rpm까지 갔다 온다든지 하는 그런 액션들 이외에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2000rpm 이하로 엔진이 돌아가게 될 텐데, 뭐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이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엔진의 내구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자면은 BMW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포츠성을 강조를 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엔진에 갖고 있는 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AMG라는 또 다른 브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에 있어서는 크게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은 설계를 해서 고객님 차량의 컨디션이 좀 더 좋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난 부분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주행을 할 때 주변에 이제 벤츠를 운행하신 분들께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고속을 올리면 낮게 싹 깔아앉아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벤츠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고속 안정성적인 측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상황에서 제가 재현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차량은 우선 고속에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50으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뭐 100km, 120km 정도로 느껴질 만큼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면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 때문에라도 비교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네시스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 시내 주행에서는 제네시스가 훨씬 더 푹신푹신하고 더 편하네요. 왜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의 세팅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일본형 서스펜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이 국내 도로 사정과 굉장히 잘 맞는 서스펜션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교육센터에 가서 G80으로 서킷을 타본 적이 있어요. 그때 느낀 건, 와, 차가 정말 무겁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향을 했을 때 차가 바로 따라와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시속 200km로 달린 것도 아니고요. 대략 한 120, 130km 정도를 넘나들면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무겁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네시스가 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국산 차량이다 보니까 국내 사정에 잘 맞는 그런 저속 서스펜션감을 잘 구현을 하고 있지만, 고속주행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고속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 벤츠나 BMW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뭐 고속도로 안 타는데 라는 말씀을 주신다면은 뭐 제가 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차량의 세팅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더라도 그 가격 대비 넓은 공간과 편의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께서 니즈로 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캐치하셔서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30 익스클루시브지만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 배기 사운드가 나옵니다. 따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내연기관의 소리, 지금 들리시는 이 소리를 적용하실 수도 있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배기 사운드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부분을 어필을 하려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화면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14.4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일반 사양이라면은 230 익스클루시브의 이쪽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성 굉장히 좋아졌고, 이전에 있었던 하이퍼 스크린에 비해서 우선 계기판 각도가 거의 90도 각도로 서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쳤을 때에 계기판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악셀링을 해볼게요.
제가 잠깐 풀악셀을 쳤다가 놨는데, 제가 아까 잠깐 악셀링을 해볼게요 했을 때 저는 이미 꾹 밟았어요. 그런데 차가 출발하는 상황을 보시면 얼추 1초, 1.5초 정도 걸렸다가 출발하거든요. 이게 터보렉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게, 이 증상이 AMG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벤츠는 밟아서 바로 튀어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밟자마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에 대비해서 한 템포 쉬고 출발하시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차가 많이 막혀서 제가 밟으면서 차량 운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후에 어느 정도 고속 주행을 할 수 있을 땐 한번 기회를 잡아서 다시 시승 영상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잘 보이실까요? 종종 말씀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강해서 무슨 뭐 클럽에 온 것 같다, 시야에 방해가 된다 라는 말씀들 주시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를 우선 줄이실 수 있고 뭐 끄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목적은 사실 꾸미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 기본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서 밖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두운 밤을 라이트가 비춰주는 환한 불빛을 보고 다니다가 아래로 시선을 내렸을 때는 깜깜하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앞이 시야가 살짝 까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에 어느 정도의 조명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 차들 보면은 발 아래에서 뭐 불이 나온다든지 조명들이 계속 유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인테리어적 요소로 활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차량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훨씬 더 부각시켜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이 좀 나뉘는 것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제 T맵의 데이터를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핸드폰으로 T맵을 여시는 그런 경로 안내와 거의 동일한 경로 안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맵 데이터에 저희 벤츠 자체만의 디자인이 입혀진 내비게이션이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셔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연세가 있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기능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번 뵈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세대부터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또는 뭐 60대 대표님, 70대 대표님들께서, 사모님들께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은 이제 한국형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봐주셔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반기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T맵 자체가 저희 순정 내비게이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이랑도 충돌 없이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에 있는 기능들을 훨씬 더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기능이 9월에서 10월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때의 차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차량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적용을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월말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대에 시승기를 찍게 되었는데요. 월 초에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외곽으로 나가서 장거리 시승을 하면서 장거리 시승 시에 제가 어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시승기를 한 번 더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승 끝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벤츠 차량의 후방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의 후방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덮개로 덮여서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뭐 그런 오염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핸드폰 영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지금 후진을 넣었고요.
많은 브랜드에서 좋은 카메라로 후방 카메라를 사용을 하겠지만은 저희 후방 카메라 화질 정말 좋거든요. 이게 밤에 보셔도 화질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화소가 거의 깨지는 게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고객님 실생활에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